만 한번 연습해 보고 갈까요? 자, 7자가 나왔는데 몇 자 끊으면 좋을까요? 그렇죠. 금방 되죠, 이건. 자자 때문에, 그렇죠? 자자가 있으면 항시 이러한 자,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자자 하나만 보고도 금방 이건 풀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 그러니까 앞에 4자, 뒤에 3자 이렇게 끊어진다라는 거 금방 알았는데, 그럼 앞에 이제 3자, 또 뒤에 3자가 남네요. 그죠? 앞에 3자는 어떻게 붙을까요? 욕, 내, 조. 새를 오게 하고자. 오고자 한다면 나무를 오게 자, 일단은 용내는 되는데, 그죠? 욕자가 나오면 뭐뭐 하고자 하다, 래 오다. 그러면 용내하면 뭐뭐 하고자 하다니까 오고자 하다, 오려고 하다. 이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요게 새 간지, 새 르인지, 그죠? 새가 오려고 하단지, 새를 오려고 하단지, 이건 금방 안 풀려요. 그죠? 의미는 다르니까. 새가 오려고 하다 하면은 새가 자기 스스로 오려는 것이고, 새를 오려고 하고 싶다 이 말은 새라는 그 대상을 어떤 누군가가 오게 하는 거니까. 이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뒤에 이제 선, 수, 목, 이건 뭘까요? 자, 여기서는 수목하면 나무라고 풀어버리면 안 되네요. 네, 선자가 먼저라고 하는 주로 서술을 부사로 쓰이니까, 그러면 뒤에 있는 이 숫자에 항시 나무수만 알고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정부 수립할 때 이 숫자나 립자하고 같은 뜻이거든요. 세우다. 그러면 먼저 세우다. 무엇을? 나무를. 먼저 나무를 세우다. 세우다라는 말은 우리말로 심다라는 뜻이니까 먼저 나무를 심는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은 나무를 먼저 심는다라는 뜻이, 그죠? 자, 그러면 됐어요. 새가 오려고 하는 자는 나무를 먼저 심어라. 새를 오려고 하는 자는 나무를 먼저 심어라. 어떤 게 맞아요? 새를이 맞죠. 그렇죠? 그래서 새를 오게 하고 싶은 자는 나무를 먼저 심어서 숲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숲이 있어야 새가 와서 둥지를 트죠. 숲은 만들어 놓지 않고 새 보고 벌판에 와서 여기 모여라 하면 새들이 모일까요? 안 모인다 이 말이에요. 새를 모으게 하려면 먼저 숲을 만들어서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한문 공부를 잘하려면 여건을 조성해야 돼요. 2자, 3자, 4자, 5자, 6자, 7자가 분석이 되어야 이게 조건이 되었을 때 글을 보는 눈들이 톡톡톡 올라가는데 그냥 맨날 편한 대로 늘 글자 보이는 대로 먼저 풀어버리면 다 외워야 돼요. 할 수 없이 사서삼경을 외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아무튼 이런 경우 자자 때문에 4자, 3자 이렇게 끊어지고 앞에 3자의 경우에도 2자, 1자
여기도 두자 한자, 세자 세자는 그죠? 먼저 세우다 오게 하려고 하다. 자, 이렇게. 자, 일곱자도 역시 이런 방법으로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13쪽 8자를 볼까요? 자, 8자는 거기 나와 있지 않나요? 뭐가 안 나와 있느냐면은 몇 자 끊어 있는 것이 안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8자는 7자에서 한 자가 늘어난 형태인데 어디로 늘어나느냐? 자, 지난번에 우리가 7자면 4자, 3자가 제일 많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한 글자가 더 늘어난 형태예요. 그러니까 4자 형태가 제일 많아요. 자, 물론 이외에 이제 우리가 만들어내려면 엄청나게 많은 경우의 수가 생기는데 그거 다 못해요. 그거 하려면 한정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많은 것 하나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4자 끊어지는 게 상당히 많아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4자는 우리가 지난번 했던 방법대로 또 똑같아요. 그죠? 2자, 한자, 세자, 세자, 한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앞에 2자, 세자, 4자, 5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제일 기본적인 게 2자부터. 자, 그럼 한번 볼까요? 8자. 자, 여기는 근데 볼까요? 금지, 악, 유, 고지, 악, 야. 자, 8자인데, 그죠? 사실 마지막에 어조사 야자 빼고 나면 몇 자죠? 7자예요. 그죠? 어조사 야자 빼고 나면 7자인데, 자, 여기에 포인트는 유자가 포인트, 유. 말미암다라는 유자가 포인트고, 자, 그 다음 앞에 있는 지는 뭐뭐의, 뭐뭐하는, 다음에 우리가 배웠지만 이렇게 꾸며주는 역할을 하니까 금이 뒤에 있는, 이때는 악이라고 읽어요. 음악. 그래서 악을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금지악 하면은 요즘의 음악, 오늘날의 음악. 세자. 유, 말미암다. 고지악, 이건 되네요. 금지악의 상대적인 말이니까. 옛날의 음악. 자, 그러면 오늘날의 음악은 유고지악, 옛날의 음악의 유, 말미암다. 그죠? 오늘날의 음악은 옛날의 음악의 말미암다. 어조사야는 문장 끝에서 앞으로 이제 많이 보실 텐데 그냥 끝냈다라고 하는 종결의 표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날의 음악은 예전의 음악에 말미암는다. 의역하자면 지금의 음악이란 옛날 음악에서 시작이 되어서 조금씩 변화는 있었겠지만 그 근원을 찾아 올라가면 어디다? 옛날의 음악이다. 나중에 맹자에 보면 나올 거예요. 나는 음악을 좋아해서 정치를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했더니 지금의 음악은 옛날 음악과 사실은 똑같은 거다. 옛날 음악에서 말미암아서 내려온 거니까 라고 할 때 오늘날의 음악은 옛날의 음악에 말미암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95번 볼까요? 제경공이 문정어 공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제경공이라는 말이 어색해요. 공부를 조금 우리가 논어를 봤으면 어색하지 않지만 문정어 공자는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사실은 제경공, 문정어 공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어조사 어자를 붙일 때는 사실은 공자인데 공자에게 이렇게 되니까 읽을 때는 앞에를 읽어요. 제경공이 문정어 공자라 이렇게 읽어요. 이해되시나요? 사실은 의미망으로 할 때는 공자, 공자에게 해서 공자에게 붙여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그걸 다음에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누구에게를 먼저 해버리는 거 읽을 때. 우리가 다음에 이제 할지만 마리을 일자가 하면 뒤에 가면 마리을 일자 앞에서 읽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읽어줘요.
여기까지 읽어주면서 여기까지 연결이 요게 다음에 이어져 간다라는 걸 설명해 주려고. 자, 그건 다음에 다시 읽는 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는 제나라 제자고 경공은 제나라 제후의 이름이에요. 시옥이지만 정확하게는 제나라 경공. 자, 그러면 앞에 세 글자는 떨어져 나가고 문정어 공자 5글자죠, 그죠? 5글자 중에서 서술어가 있네요. 문정 할 때 문자 묻다. 무엇을 정치를 누구에게 공자 어조사자가 누구누구에게 공자에게. 그래서 5글자지만 사실은 한자 세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문정 정치를 묻다 누구에게 공자에게. 그 뒤에 공자 3글자 문정 하나씩. 자, 그래서 문정을 2글자로 만약에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2글자, 3글자고, 뭐 그게 2글자, 3글자가 정확한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를 나누었을 때 각자 하나씩 번호를 매겨주는 형태니까. 자, 그럼 합쳐서 제경공이 문정어 공자라 하면 제나라 경공이 공자에게 정치를 묻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문장에서 어자 이거 빼고 네. 문자하고 정자하고 이렇게 바꿔도 됩니까? 어자를 빼고 공자하고 정자를 바꾼다. 자, 지금은 공자에게 정치를 묻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묻는데 이렇게 지금 이제 쓸 수도 있느냐라는 이야기. 정치를 공자에게 묻는다. 쓸 수 있을까 없을까요? 쓸 수 있어요. 자, 원칙대로는 원칙은 대체적으로 주어 다음에 서술어 다음에 목적어나 보어가 온다고 그랬죠. 자, 이 순서를 가자면 이렇게 가는 게 일반적인 순서예요. 주어 다음에 서술어 다음에 목적어가 오고 그 다음에 보어가 오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라는 건 왜 일반적이라고 했냐? 일반적이지 않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요 2개 순서는 뭐 할 수도 있어요. 바뀔 수도 있어요. 요거는 못 바뀌어요. 요거는 바뀔 수가 없는데 영어로 말하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인데 그게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공자에게 정치를 묻는다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인 건데 여기서처럼 정치를 공자에게 묻는다 굳이 안 빼도 되죠. 여기 써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뒤에 목적어하고 보어는 원래는 목적어가 먼저지만은 목적어 보어지만 보어가 먼저 올 수도 있어요.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어 다음 서술어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보어. 그래서 지금 여기 제경공 문정어 공자 요 표현을 잘 기억해 두시면 지금 요게 기본 패턴이에요. 제나라 경공이 공자에게 정치를 물었다 이렇게 되는 게 기본 패턴인데 상황에 따라서는 뒤에가 바뀔 수도 있다. 어떻게요? 순서를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렇게 헤었을 때 문에 대한 목적어를 공자가 정치로 보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만약 공자가 아니고 거기가 예를 들어서 뭐 역사다. 그러면은 문 역사 정 이렇게 해버리면은 문 역사 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어가 될 수가 없잖아요. 역사가. 자, 만약에 여기를 국어라고 해보죠. 그러면 왜 그렇게 되죠? 여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국어하면은 국어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어에 대한 내용을 국어에게 물었다라고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꼭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것을 목적으로 다 잡아서 요 2개를 합쳐져서 지금 하자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병렬관계로 봐가지고. 그러니까 병렬관계를 금방 봐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금은 여기서 지금 목적어 보호를 이야기하는 거고 요 2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지금 요 경우에는
하나, 둘, 하나 이렇게 보는 건데 만약에 이게 병렬 관계라면은 이렇게 묶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뒤에 있는 그 세 글자가 되어 버리는 거니까. 요거는 목적어 보호가 아닌 그런 설명이 아니라 그거 충분히 가능해요. 자, 96번 볼까요? 시습, 문자, 자획, 해정. 여기서부터는 이제 정확하게 네 글자씩 제일 많이 보여지는 형태예요. 시습, 문자, 자획, 해정. 자, 어떻게 할까요? 앞에 시습 문자는 네 글자인데 어떻게 나눠질까요? 두자. 그죠? 두자. 시습, 처음 익히다. 무엇을? 문자를. 그래서 시습 문자 하면은 문자를 처음 익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습, 처음 익히다. 무엇을? 문자를. 문자는 글자예요, 글자. 자획, 해정. 자화라고 읽으면 안 되고 이때는 자획. 자, 역시 두자, 그죠? 네 자는 제일 많은 게 두자라고 했으니까 두자해서 안 될 때 어떻게 바꿔요? 한자, 세자, 한자 이렇게 바꾸는 거지. 일단은 두자 무조건 나누시면 돼요. 그러면 자획, 해정 되는데 왜 굳이 바꿔야? 자획, 글자의 획, 그죠? 해정, 그렇죠. 발을 해, 정자도 발을 정자니까 해정하면 바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획, 해정은 됐네요. 글자의 획이 해정, 바르다. 의역하자면 글자의 획은 바르게 써야 된다. 발라야 한다. 그럼 됐어요. 시습 문자의 자획, 해정하라 하면은 문자를 처음 익힐 때 글자의 획은 해정, 바르게 써라. 직역하자면 발라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의역하자면 바르게 써야 한다. 쓰다란 말은 없으니까 해정 자체가 바르다라는 뜻이니까 바르게 해야 한다, 발라야 한다 이런 말이고, 그걸 조금 이제 살을 집어넣으면 바르게 써야 한다는 말이고. 처음부터 의역은 하지 마시고 처음에 글을 볼 때는 무조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축자라는 개념이에요. 축자라는 게 뭐냐면 글자 한자 따라가면서 푸는 거예요. 글자 한자 따라가면서 푸는 거야. 그러니까 축자 해석이 되고 나서 뭘 하느냐면 그 전체 의미를 생각해야지, 축자 해석이 안 됐는데 일반 사람들은 먼저 그 글귀부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글귀부터 생각하니까 눈이 편한 대로 가요. 내 글이 보이는 대로만 가요. 그러니까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 한자 따라서 푸는 방법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자, 97번은 쉽네, 그죠? 3세 지습 지우 80. 3세 지습. 자, 이때 습은 익히다 습자가 아니고 지자 뒤에 오니까 뭐가 돼야 되죠? 그렇죠. 버릇, 습관이라고 하는 습자가 돼야 되죠. 자, 이것도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자를 배울 텐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지는 앞에서 우리가 보는데 제일 많이 하는 용법이 뭐뭐하는, 영어로 말하면 오버하고 똑같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뭐하는이 되려면 반드시 뒤에 뭐가 와야 되느냐 하면 명사로 끝나야지만이 이게 되는 거예요. 뭐뭐하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명사로 안 끝나면 이게 뭐뭐하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예를 들어 세살의 습자가 습관 버릇이라고 안 하고 익히다 하면 어떻게 돼요? 세살의 익히다. 말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세살의 익히다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세살의 다음에는 뭐가 와야 된다? 명사가 와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습자를 벌써 볼 때 지자에서 요건 익히다가 아니라 명사의 습관, 버릇하고 벌써 머릿속에서 떠올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3세의 습관 이렇게 되는 거예요. 3살의 버릇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되시죠? 자, 지우 80, 지 이르다 됐네요. 그 다음에 우는 어디까지라는 뜻이 있으니까 80 하면은 80이고 80이고 그러면 지자는 합쳐서 80우까지 지 이른다. 그러니까 직역하자면 3살 버릇이 80까지 이른다, 이르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이르다라는 말이 결국은 뭐죠? 간다라는 말이니까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가다 그런 말이에요. 3살 버릇이 80까지 가다 이 말이 삼세지습 지우 80이라는. 일단 8글자면 4자씩 나누되 금방 이 지자일 경우 뭐뭐의 뭐뭐 하는 일 경우에는 뒤에 반드시 명사가 와야 되니까 그 글자 뜻이 한두 개가 아닐 경우 그 글자의 명사 뜻을 먼저 머릿속으로 바꾸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또 문장 속에서 영어하고 똑같아요. 어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휘를 많이 알아야 돼요. 어차피 언어니까 말이니까 이게 글이니까 그렇죠? 어휘가 쉽게 말해 습자를 익히다 습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 버릇 습관이라고 하는 명사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한문 공부지 한자 공부가 아니에요. 한자 공부는 아까 익히다 습만 하면 돼요. 한자 공부는. 그래서 습자가 나오면 그냥 저거 습이네 하고 그냥 눈으로 알면 돼요. 근데 한문 공부는 한자 공부가 아니에요. 자, 98번도 한번 가볼까요? 천망회회소이불루. 천망회회소이불루. 아, 이건 좀 어렵네, 그죠? 자, 천망회회. 일단 거기 끊으셔야 돼. 8자는 4글자씩 끊자고 했으니까. 소이불루. 자, 일단 천망회회만 가지고 4자 앞에 회회가 나와서 조금 쉬워요. 회회. 자, 앞에 천망부터 풀까요? 하늘 천망자가 그물망이, 그죠? 그러면 명사가 또 놓여 있어요. 어떻게 하자고 그랬죠? 명사와 명사, 하늘과 그물 안 되니까 의가 되는 거야. 하늘의 그물. 그럼 하늘의 그물이라는 것은 하늘에 쫙 펴져 있는 그물을 천망이라고 해요. 천망. 이제 한문 공부를 하려면은 우리가 왜 언어라고 하는 것이 말이 중요하냐면은 사실 말을 하고 나면 말만 끝나면 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영어를 한다라고 했을 때 영어 말만 배우는 게 아니라 말만 봐가지고는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쓰는 언어적 습관, 문화 이런 것들이 알아야지만 이해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언어라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까지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그물은 요즘 생각하면 그물은 바닷속에만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다에도 그물이 있지만 옛날에는 하늘이라는 게 공간을 말해요. 공간, 이 공간에도 그물을 쳐놨어요. 뭐 잡으려고 거기는? 새를 잡기 위한 그물. 그래서 새를 잡는 그물이에요. 새를 잡는 그물. 여기는 천망이라는 게. 회. 넓을 회자 좀 어렵지만 그죠? 회 넓을 회자인데 넓고 넓다가 아니에요. 한문에서 이렇게 두 글자가 똑같이 중복해서 쓰면 의성어나 의태어를 만들어주기 위한 방법이에요. 소리나 모습을 만들어주는 글자가 없어요. 넓다라고 하는 광자는 있는데 넓게 펼쳐져 있는 모습 이건 없어요. 아무리 강의사전을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아주 단순하게 생각한 거예요. 두 글자를 중복해서 쓰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 하면은 모습이 이거 소리가 안 되잖아요. 넓을 회자인데 넓은 소리가 안 되죠.
그럼 회회하면은 넓게 펼쳐져 있는 모습을 회회라고 해요. 멍멍이 없어요. 멍멍. 멍멍이 뭐가 있어요? 개 찢을 패는 있어요. 개가 짖다라고 할 때 입구자 옆에 개견자 쓰면 돼요. 개 짖을 패자예요. 이건 개가 짖다라는 말이지 멍멍은 안 된다고요. 그 멍멍은 어떻게 해야 돼요? 패패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멍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이렇게 의성어도 되지만 여기서처럼 의태어 모습을 만들어 주기도 해요. 근데 요 의태어나 의성어가 주로 소리는 그냥 말 그대로 부사로 멍멍이 되는데 이 모습은 거의 대부분 다 서술어로 쓰여요. 그래서 회회하면은 넓게 펼쳐져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합쳐서 천망회회는 해석이 된 거예요. 그렇죠? 하늘의 그물이 넓게 펼쳐져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이불루. 자, 이것도 아까 우리가 원래는 소에서 끊어야 되는 거예요. 말일 있잖아. 앞으로 배우겠지만 무조건 뭐니까? 접속사니까 앞에 있는 말과 뒤에 있는 말을 이어주니까 무조건 풀이할 때는 여기서 끊어야 돼요. 말일 앞에서. 그래서 앞에 보니까 소. 무슨 소? 잘하시네. 이거 속자인데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글자죠. 성글다 소. 자, 성글다고 끝내버려. 이자 말이을자 내버려 두고 불루. 루자가 우리가 누설하다 할 때, 기밀이 누설되다 할 때 셀루. 세다라는 뜻이 있죠. 자,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부정문을 배울 거예요. 이 불자가 아니다예요. 그래서 불루 하면은 세지 않는다. 자, 그럼 앞에 성글다, 세지 않는다 두 글자를 말이의자 연결해주고 있어요. 성근데 세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성글기는 하다 그런데 세지 않는다라는 말을 줄여서 성근데 세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됐어요? 자, 성근데 성근듯 하나 세지 않는다 요 말하고 이제 천망회하고 두 개를 연결시켜주면 돼요. 하늘의 그물이 회회하여 넓어서 넓게 펼쳐져 있어서 뭐 넓어서 소 성근 듯한데 해도 되고 성근 듯하나 해도 되고요. 불루 세지 않는다. 천망회하여 하늘의 그물이 넓어서 소이불루라 성근 듯하나 세지는 않는다. 자, 이거 이제 읽을 때 아까 우리가 소, 이 하고 불루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소, 이, 불루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읽을 때 이자는 앞에 붙여서 읽어요. 소이 잠깐 띄었다가 불루 이렇게 쉬는 거예요. 소, 이불루가 아니고 정확하게는 소, 그런데 불루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우리말로 의미 단위로 끊으면. 그러니까 소, 이, 불루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지만 요건 접속해주는 말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예요? 성근대, 성근듯하나 할 때 앞에 붙이죠. 나를 앞에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끊어지는 거예요. 소이, 불루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읽는 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건. 자, 한문은 이제 어려운 게 이게 함축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해석을 해놓고 그 해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 풀어내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늘의 그물이 넓어서 성근 듯 하나 세지 않는다. 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물은 새를 잡기 위한 그물이 딱 펼쳐져 있어요. 근데 그 그물에 뭐예요? 코가 넓어요. 송글다라는 말은 드문드문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가로 세로의 이 코가 드문드문해요. 드문드문하니까 새가 날아가면 어떻게 해요? 안 걸려야 되죠. 안 걸린다 이 말은 새버린다 이 말이에요. 새버려야 되는데 부르니까 새지 않는다 이 말이니까 걸린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하늘에 펼쳐놓은 새 잡는 그물이
아주 넓어서 넓게 펼쳐져 있다 보니까 빽빽하게 못해. 그래서 성근성글 해가지고 하지만은 어떤 새도 거기에 빠져나가지 못한다. 원래 그런 말인데 그걸 이제 새 잡는 것에 비유해서 이 천망은 뭐냐면 자연의 도리, 이치, 세상의 이치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자면 선한 사람은 선한 대가를 받아야 되고 나쁜 행위를 한 사람은 나쁜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죠. 자, 그래서 이 나쁜 놈이 나쁜 짓을 했는데 몰래 했다고 해서 그걸 빠져나갈 수 있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 눈이 안 보이게 나쁜 짓 했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여기에 딱 걸려 있어. 나쁜 짓 한 놈이 거기에 딱 법에 걸려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천망회의 소위불루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뒤에 계속 나오겠지만 두 글자가 연속으로 쓰일 때는 어떻다? 의성어나 의태어 형태를 나타내는데 의성어일 때는 주로 부사에 그냥 멍멍하고 이런 식으로 끝나지만 의태어일 때는 거의 모습이지만 그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서술해 줘야 돼요. 그래서 넓게 펼쳐져 있는 모습이 회회지만은 우리식으로 풀 때는 넓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넓게 펼쳐져 있다 이런 의미로. 그러니까 왜 그랬느냐면 여러분들한테 글을 읽는 사람들한테 그걸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주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듯이 해주는 거예요. 하늘에 그물이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는 모습을 만들어 주려고 회회라는 말을 쓴 거예요. 자, 99번 이제 100문장 중에서 드디어 99개의 문장으로 앞에 다 외우셨죠? 기소불욕 물시어인이라 이렇게 했는데 기소불욕 물시어인. 자, 일단 기소불욕에서 끊어야 되고 물시어인에서 끊어야 되네요. 자, 기소불욕에서 기소불욕 어떻게 풀까요? 여기는 기소하려니까 안 돼요. 그렇죠? 원래는 기소불욕이지만 기 한 글자에 소불욕 세 글자가 붙는 거예요. 왜? 자, 이런 것도 그냥 막 풀면 눈에 보이는 것들은 풀리지만은 다음에 안 풀리는 거, 눈에 안 들어오는 거 어떻게 푸시려고? 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이 소자가 이제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소. 여기서는 소가 뒤에서 이렇게 꾸며준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자만 가지고 알고 있으면 아, 요건 소불력이 하나를 어차피 묶는구나. 그러면 기는 자기니까 불력하면은 하고 싶지 않다. 하고 싶지 않은 것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기 소불력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것도 역시 기소불욕이라고 끊어 읽어요. 주로 네 글자는 중간에 많이 끊어 읽어요. 그래서 읽는 거하고 간혹 소자 때문에 그래. 만약에 소자가 확실하게 소 아니고 이 두 글자가 합쳐지면은 정확하게 그렇게 끊어지는데,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 일단 되었고, 물 말라 시 베풀지 어인 남에게 어조사자 누구누구에게니까 이건 쉽네. 그렇죠? 그래서 물시하면은 베풀지 마라 어인 남에게 두자 딱 끝내요. 물시 어인 이건 정확해요. 남에게 베풀지 마라. 그럼 합쳐서 기소불욕 물시 어인 하면은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기소불욕. 자, 순서 그대로 쓰고 계시죠?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축자에 축자. 왜 위에다가 이렇게 번호를 쓰라고 여러분들한테 가로를 해놨느냐? 한 글자 한 글자를 따라가면서 번호를 매기는 건 그걸 그대로 한번 따라서 해석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괄호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번호를 제가 일일이 지금 번호를 안 불러드려도 지금 글자대로 지금 하잖아요. 그렇죠? 글자대로 번호가 가시면 돼요. 기,
분류할 때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 했으니까 1, 4, 3, 2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물시어인 남에게 베풀지 말라 했으니까 순서 거꾸로대로 8, 7, 6, 5. 자, 뭐 다 아시다시피 수로가 시인데 이게 도치된 겁니까? 주어 다음에 수로가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목적어라든지 그런 보호 같은 게 나온 거예요. 소불욕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도치된 겁니까? 자, 정확하게는 기소불력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은 남에게 시키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도치가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은 남에게 시키지 마라라는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걸 이제 옛날식으로 풀자면 을를로 풀어요.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마라. 근데 정확하게는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은, 그래서 우리 번호가 1, 4, 3, 2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번호를 왜 조금 전에 자, 도치되었으면 남에게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베풀지 마라. 제가 이렇게 드렸겠죠. 네. 자, 그러니까 번호를 따라 쓰라고 한 이유가 지금 그대로 풀이되는 것들을 위치에 따라서 해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자, 농부, 아사, 걸침, 종자. 여기도 내자 하면 되네. 그죠? 침궐, 종자. 농부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말이니까 그냥 농부 이렇게 써도 돼요. 아사.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거예요. 자, 아도 굶다, 사도 죽다. 다로 끝나는 게 두 개가 생겨버렸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자, 순서대로 하는 것도 있고 역으로 하는 것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사 순서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기는 죽는데 어떻게 해요? 굶어서 죽는 거예요. 만약에 역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서 죽는다. 에? 죽어서가 안 되죠. 역으로 하는데 죽을 정도로 굶는다도 이게 안 되는, 그러면 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꾸며주는 게. 뒤에서 꾸며줄 수 있다고 했나 없나? 없으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서 하려면은 죽음을 아하다 하든지 죽음에서 아하다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서 굶어 죽다. 죽음을 굶어 죽다. 아무리 해도 이건 이 일이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이걸 우리가 순으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죽기는 죽는데 어떻게 죽는다? 굶어서 죽는다. 이래서 두자가 중요한 거예요. 두자 안 되면 세자 안 되는 거고, 두자 안 되면 네자 안 되는 거고, 두자 안 되면 다섯자 안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인데 그 기본이 눈에 보인다고 그냥 있는 그대로 푸는 게 아니라 원칙대로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순인지 역인지를 잘 맞추어서 상황에 따라서 이게 어떤 게 가장 좋은지. 자, 그래서 아사, 굶어 죽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자가 되는 거예요. 농부, 아사. 농부는 굶어 죽다. 침궐, 종자. 침궐, 종자. 이건 어떻게 풀까요? 그렇죠. 자, 여기는 우리가 침궐 하려니까 두자 하려고 하니까 종자는 뒤에 두자가. 그죠? 종자는 되고 앞에 침궐. 그러면 이게 이제 두 가지가 풀어져요. 침자가 명사일 때도 있고 동사일 때도 있어요. 명사일 때는 베개. 그렇죠? 동사일 때는 베다. 그럼 베개가 맞는지 베다가 맞는지 알 수가 없어요. 뒤에 있는 것하고 연결시켜 봐야 돼요. 뒤에가 뭐예요? 궐자예요. 궐. 무슨 궐? 그렇죠. 이 글자는 이 기자하고 뜻이 똑같아요. 요 기자하고.
그런데 아주 옛날에는 그 삼경에는 이 기자보다는 이 궐자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후대에 오면서 이 기자를 많이 쓰게 되는데 옛날에는 이 궐자를 더 많이 썼어요. 그래서 궐자가 나오면 요 글자하고 똑같이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됐어요. 침, 기, 종자. 자, 종자는 되는데 이 기자가 어떻게 붙을까요? 종자에가 붙어요. 왜냐하면 그 기자니까. 그 종자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궐이 나오면 안 돼요. 뭐가 나와야 돼? 지가 나와야 돼. 그것을 하려면 지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이라고 했으니까 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 궐, 종자 세 글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종자. 그럼 앞에 있는 침이 이제 베개가 맞을까요? 베다가 맞을까요? 그렇죠. 이거는 왜냐? 명사가 되어버리면 서술어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침은 베다. 무엇을? 그 종자를 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됐어요. 농부, 아사. 농부는 굶어 죽는다. 궐침, 침궐 종자, 그 종자를 벤다. 이런 말이에요. 합쳐서 농부는 굶어 죽더라도 그 종자를 침, 여기까지만 해석되면 벤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건 8글자를 맞추기 위해서 뒤에 한 글자가 있어야 되는데 9자가 있어야 되는데 빼버렸어요. 왜냐? 궐자 뒤에 사자가 들어가야 돼요. 아니, 침자 뒤에 베다 다음에 죽을 사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 바로 사자가 나왔죠. 그러니까 또 한 번 써줄 수도 없고, 그러자니 또 농부, 아사, 침사, 궐, 종자 하면 뒤에는 5글자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걸 빼버렸어요. 그래서 침자 자체는 그냥 베다인데 우리가 뭐라고 푸느냐? 베고 죽는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합쳐서 농부는 굶어 죽더라도 그 종자를 베고 죽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일반적으로 뭐 다 아시다시피 저는 겨울에 농사 짓는 집에서 가난이 들어가지고 지금 내년에 뿌릴 그 이제 씨앗, 벼 씨앗이 있는데 그걸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년에 뿌릴 수가 없잖아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굶어 죽는 상황이 되더라도 그것은 절대로 먹지 않고 그건 보관해 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뭔가를 기약해야 될 어떠한 것이 있다면 지금 당장 그것이 먹고 싶더라도 그것이 하고 싶더라도 다음을 위해서 참아라 이 말이에요. 마시멜로라고 아주 맛있는 사탕이 있는데 그 마시멜로를 유치원 학생들한테 주었어요. 10명한테. 10명한테 주었더니 6명은 바로 먹어버려요. 4명은 안 먹더래요. 근데 재밌는 결과를 10년 뒤에 학교 공부할 때 학교 공부하는 그 아이들이 학교 공부를 얼마나 잘하느냐고 봤더니 안 먹은 4명이 공부를 훨씬 잘하더래요. 왜? 당장 내가 먹고 싶어도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을 위해서 또 다음에 그걸 아껴놓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다음으로 미루어두는 공부하기 좋은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놀고 싶지. 근데 당장 놀고 싶어도 다음을 위해서 공부를 할 줄 아는 아이들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침궐 종자에 그 종자를 베고 죽을지언정 아껴둔다라는 말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죽어버리면 뭐예요? 아무짝에 쓸모없잖아요. 진짜 죽어버린다면 내년에 뿌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소중한 거라고 하더라도 정말 써야 될 상황이 되면 그걸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돼요. 여기서 예술을 끊지 말고 세수를 끊어가지고 앞에서 농부가 끊더라도 그 종자를 베고서 죽는다. 사자가 동자를 보가지고 세수를 끊고
말이 안 되죠. 사침하면 뭐예요? 사침하면. 그러면 그렇게 본다고 했을 때 죽음의 베개인가요? 말이 안 되죠. 그죠? 베개를 죽여버려요? 사침? 말이 안 되죠. 베개를 베고 죽는다. 왜 베개를 베고 죽어요? 금방 이야기 뒤에서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속에 이 저를 막 화나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뒤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자꾸 앞에서 막 글을 내가 당장에 눈에 보인다고 해서 그걸 억지로 만들지 마시라고요. 그거 해석이 안 들어요. 지금 당장 눈에 이상한 나는 요 두 개가 자꾸 보이는데 그 두 개를 자꾸 억지로 만드니까 해석이 안 된다고요. 뒤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베개를 어떻게 죽여요? 사침하려면 베개를 죽여야 되잖아요. 베고 죽는다면 침사 가야 되죠. 그죠? 자, 눈의 말씀드리는데 눈에 보인다고 해서 쉽게 내가 막 들어온다고 해서 그걸 풀지 말고 그걸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하는 이유는 두 자냐, 세 자냐, 네 자냐를 봐서 원칙대로 해나가자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글을 봐도 정말 한 번도 보지 않은 글을 봐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이건 두 자, 세 자 딱 따져가지고 만들어낼 수도 있고 설령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는 재미삼아 내가 한문으로 글을 지어보겠다. 그래도 지어놓고도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대로 해버리면 마음대로 써요. 막 사침해놓고 나는 베고 죽는다라고 나는 해석하는데 사람들은 베개를 죽여버리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언어라는 거 서로 뜻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쉬었다가 계속 가겠습니다.